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3일 정오입니다. 44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1979년 12월 12일 밤에 있었던 12.12 사건 또는 12.12 군사 변란 사건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이건영 3군 사령관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97세입니다. 당시 12.12 사건은 12.6 사건, 즉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이후에 이 한국의 권력 구조에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 계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성화 장군이 12.6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김재규와 식사 약속을 하고 했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당시에 수사를 지휘하던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이 정성화 장군을 연행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연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12월 12일 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 쪽과 전두환 보안사령관 쪽이 갈려가지고 일종의 내전적 상황이 그날 밤에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막강한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분이 수도권의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제3군 사령관 이건영 중장이었습니다. 이건영 중장이 그날 뭘 했느냐 하는 건 또 생생하게 녹음이 되었습니다. 국군 보안사령부가 이건영 장군 전화를 감청을 했습니다. 그게 또 녹음이 됐어요. 이 녹음된 걸 1995년 9월로 월간조선에서 테이프로 냈습니다. 그때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약 90분간의 녹음인데 이건영 장군이 육군 수뇌부 또는 부하들과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긴박한 상황이 긴박한 목소리에 담겨가지고 흘러갑니다. 이걸 들어보면 수십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걸 들어보면 이게 일종의 쿠데타적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이 사람은 참 용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눈치 보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아마 세계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쿠데타의 현장 중계입니다. 쿠데타 현장 중계. 쿠데타 현장 중계인데 그때 테이프를 낸 게 바로 이겁니다. 월간조선이 그때 그 녹음 테이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95년 9월로 별책 부록 형식으로 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특종 12.12 사건 보안사 녹음 테이프, 장군들의 긴박한 육성, 군사변란의 현장 중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테이프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세계에서도 별로 유례가 없고, 그래서 이게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 세력을 단죄하는데 수사 재판에서 아주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그 목소리의 주인공 이건영 장군이 어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벌써 44년이나 흘렀느냐. 그리고 12.12 그날 밤은 두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신군부로서 참여했던 분이 이런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했다는 건 뭐냐면 정성화 장군을 모시고 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군의 실권을 전두환 세력이 잡게 됩니다. 그 정도 생각만 했는데 그날 밤에 육군본부 측과 이 전두환 측이 서로 교전도 하고 사람도 죽고 하는 바람에 또 최규하 당시 대통령은 그 결재를, 연행 결재를 미루는 혼란 상황이 몇 시간 이어지는 통에 이게 성격이 일종의 군사 변란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두환 세력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대통령이 생겼다. 사고로 두 대통령이 생겼다는 실토를 하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979년 12월 12일이 그 뒤의 13년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그날 밤의 생생한 녹음 나중에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영 장군은 어제 오전에 돌아가셨는데 향년 97세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습니다. 육군사관학교 7기를 졸업하고 한국전에서 장교로 싸우셨고 1969년에는 월남에 파병되어 가지고 월남사령부의 부사령관, 1976년에는 국방부 관리차관보, 1977년에는 중앙정보부 차장을 거쳤는데 이때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2월부터 3군사령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12.12 사건을 만난 거죠. 12.12 그날 밤에는 정성화 장군이 연행되고 국방장관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던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반란 사태를 막으려고 했지만은 전두환 측으로 넘어간 부하들의 항명과 아군 간 교전 유혈 사태를 걱정해가지고 결국 진압군 동원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라기보다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날 밤 이건영 사령관 전화를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감청해가지고 녹음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테이프로서 만들어졌습니다. 12월 10일에서 시작되어가지고 12월 13일이 되면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전두환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날 오전에 이건영 장군은 연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군부에 맞서려고 했던 장태환 수경사령관 등과 함께 조사를 받고 강제 예편을 당했습니다. 중장으로. 그러나 전두환 정권 시절에 1982년 1월 마사회장으로 취임을 했고 9년간 재임을 했는데 뚝섬 경마장 시대를 36년 만에 끝내고 1989년 9월 과천 경마장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92년에 제14대 총선에서 정주영 씨가 만든 통일국민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가 정주영 국민당 대선 후보가 패배하자 1993년에 민주자유당, 민자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자당으로 옮겼습니다. 1996년 출간한 회고록 패자의 승리에서 불행한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 때문에 자신의 일생에 어두운 과거로 남게 되었고 항상 국민과 전우들에게 죄스러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유족은 2남 2녀 그리고 며느리, 사위 등이 있고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50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12.12 사건 보안사 녹음 테이프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9년 12.12 사건은 모든 한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우리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녹음 테이프는 그날 밤 육군본부와 합수본부로 갈라지어 맞섰던
우리 군 지휘관들의 긴박한 육성이 그대로 담긴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이 목소리는 이 테이프를 내면서 해설했던 당시 1995년 당시 울산조선 편집장 조갑재의 목소리입니다. 테이프는 주로 수도권 방어를 책임진 3군 사령관이 국방부, 육군본부, 각 군단 및 사단의 지휘관들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12.12 사건의 현장 중계방송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이 테이프의 녹취 기록은 월간조선 고을로에 그 전문이 실려 있으므로 대조하여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역사의 고동과 순결까지 느끼게 해주는 장군들의 육성, 그 길었던 겨울밤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밤 최초의 통화는 1979년 12월 12일 밤 8시 50분 육군본부 참모차장 윤성민 중장이 이건영 상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옴으로써 시작됩니다. 윤 참모차장은 정성화 총장이 납치된 이후 총장을 대리하여 육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혼선이 지금 상당히 벌어졌는데. 네, 우리가 부관한테 얘기 잠깐 들었는데,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래서 오늘 7시 40분이네. 네. 권정달 대령이라고. 권정달? 권정달. 그 아까 정보차장하고. 네. 우경련 대령. 우경련? 검수단장. 그래서 아마 총장님을 납치해갔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 아니고 약간 확인해 보니까, 그 안가 사건 때문에 한번 조사하려고 한 것이 왜 사건이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이 이건영 상군사령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납치됐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납치는 아니고 신군부에서 안가 사건이라면 12.6 사건을 말합니다. 12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 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윤성민 참모차장, 이건영 상무사령관 사이에 초기의 12 사건 초기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사건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총장님이 그래서 내가 말이에요. 지금 모든 부대들은 그 부대 이동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허가하기 전에 동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검문소에다 전부 다 지시를 해가지고 총장님 룰을 총장님이 타신하느냐 전부 다 붙들어라 말이야. 총장님을 신고하는 게 있으면 좀 붙들어라. 내가 그렇게 지시를 지금 헌명한테 해놨는데. 총장님 그럼 너 어디 갔냐?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이 그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보안사령관이 그래요? 네, 나하고 통했습니다. 지금? 그럼 그렇게 뭘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진돗개는 그것을, 지금 취소하라고 그랬어요. 난 진돗개 아직 내리지 않고, 내리지 마세요. 다시 건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 건 확실하구만. 네, 제가 출토간 겁니다. 그렇더라도 장관님한테 허가도 안 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좀 또 어디서 남은 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화 받으시고,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윤성민 차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연락을 해봤더니 정성화 장군을 납치한 건 아니고 어디 모셔놨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바로 보안사 조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영 장군이 아니 그렇더라도 어떻게 장관 허가를 받지 않고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장관은 노재현 장관인데 노재현 장관은 또 총성이 나자 바로 옆에 있던 육군참모총장 관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니까 피신을 해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군의 수뇌부가 이렇게 공백 상태에서 지금 참모차장과 상군사령관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결국 그날 밤 전두환 세력이 이기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3군 사령관이 3군 예하 박희모 34단장과 나눈 통화입니다. 군사령관님 바꾸겠습니다. 하나 상군 사령관이야.
거기 저 1군단장 가 있나? 군단장 그 3사단이 없어? 군단장에 3사단 확실히 사단장 없는가? 거기 군단장 안 가 있어? 그러면 저 부대는 확실히 내가 얘기한 대로 저 함부로 동원하지 마라.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주는 거야. 오케이. 그저 내가 직접 얘기하지 움직이지 말아요. 오라이. 여기서 1군 단장 어디가 있어라고 지금 부하인 사단장에게 묻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 1군 단장이 황영시 중장인데, 이분이 전두환 세력과 같은 편이 되어 가지고 전두환 세력이 모이고 있었던 다른 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속 부하인 군단장이, 제1군단장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조금 더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단장 어디 지호씨 들어가 있으라고. 사무실 있어? 알겠어요. 오케이. 다음은 3군 사령관과 윤석민 참모차장의 통화입니다. 아닙니다. 접니다. 예. 지금 그 사태가 어떻게 말씀 들었습니까? 난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저 34단이랑 우리 부대 동원한 건 하나도 없고, 24단장이 나하고 전화가 안 통해지고, 그 다음에 1군단장이 전화가 나하고 안 통해요. 그래서 지금 1군단장하고, 차기현 장군하고, 누구? 차기현 장군, 유학성 장군하고 30단에 가 있다고 그럽니다. 차기현이도 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유학생하고, 저 황현 씨하고 셋이 30단에 가 있다. 그래서, 병력 출동은 절대 여러 가지 충돌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렇지. 상군사령관이 24단장하고 각별히 육성하 있으면 안 된다. 근데 24단이 저 보안사령관한테 갔대요, 24단장이. 그래서 빨리 그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34단장한테는 내가 얘기를 해놔 있고, 알겠어요. 그런 일련의 조치를 꼭 강력하게 조치를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34단은 거기 누구누구가 있어요? 그 세 사람 중에 딴 사람 누가 또 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 총장이면 장관님은 다 안전한 겁니까? 우선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저 자유로우신 거예요?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병력 공격을 다해서 그런 유혈 충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저 합참무장이랑 유병현 대장 모두 와 계십니까? 여기 안 와 계십니다. 지금 전화만 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좀 확실히 좀 해놓으세요. 알았습니다. 전방 경계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진돗개는 그 우리가 취소했는데. 아니요, 다시 발령됐습니다. 진돗개. 다시 발령됐어요? 알았어요. 그 확실히 병력 정확 잘해주십시오. 이걸 들어보시면은 윤석민 육군 참모차장 그리고 3군 사령관 이 두 분은 이게 잘못하면은 무력 충돌, 국군끼리 무력 충돌로 갈 사태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휘를, 육군 참모총장이 납치되었으니까 전체를 지휘해야 할 노재현 국방장관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재현 장관은 미 8군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8군의 연합사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 계통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국방장관이 있어야 사태가 수습이 되는데, 국방장관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정성화 장군 연행은 이미 성공을 해가지고 보안사 조사실에 가 있고, 30단이라고 수경사 산하의 30단이 청와대 근방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30단장실에는 누가 가 있느냐 하면은 1군단장, 수도군단장, 그리고 24단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건영 1군 사령관 부하입니다. 이 부하가 이탈해가지고 전두환 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측, 30단에 가 있는 전두환 측과 육군본부 측이 이렇게 쫙 나누어져가지고 이 혼란이 이어지는데, 두 사람이 그때 사실상 군 수뇌부를 핵심을 형성하고 있었던 윤석민 육군 참모차장과 이건영 3군 사령관은 이러다가는 이거 우리끼리 충돌하고
이걸 기화로 삼아가지고 북한군이 남침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들어볼까요? 다음은 박희모 34단장과의 통화입니다. 나중에 34단은 전두환 장군 측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로 출동하게 됩니다. 나 군사령관이야. 예, 뭐 근무중에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지? 저 방금 지금 어디가 됐으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요. 예. 다시 들어가는데, 가서 부대장 좀 잘해가지고, 그게 내가 뭔 부대를 출동할 때까지는 직접 명령 있기 전에 움직이지 말게. 알겠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좀 뭐 불명한 상태인데, 뭐 좀 문제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들 함부로 냈다간 서로 충돌이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밑에 애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사장 말고, 내가 부대가 출동할 일이 있으면 위에서 명령 보고 직접 연락할 테니까. 그럼 CP에가 있겠습니다. CP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조치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3군 사령관과 3군 예하 5군 단장 최영구 중장과의 통화입니다. 근데 서울에 뭐 좀 불만한 사항이 하나 생겼어. 오늘 일부 누구한테 총장님이 지금 어디 자유롭지 못한 장소에 어디 가 있어요. 그래? 그리고 일부 우리 군 지휘관이 몇 사람이 비어요 지금. 우리 군 지휘관이 말이야. 수도군 단장하고 1군 단장이 지금 없단 말이야. 응. 그래서 거기 수도기계화 사단 움직이고 이러는 걸 말이에요. 확실히 좀 차장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거 지금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나갔다 애들끼리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뭘 하기 전에 부대 이동을 좀 시키지 않도록 좀 단단히 뭘 해주고 장악을 좀 잘하고 전방 연결 좀 잘하고 그래주세요. 지금 현재 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좀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좀 조치를 하세요. 오케이.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두환 세력이 정승화 장군을 납치 연행하고 그 다음에 육군본부와 국방부 그리고 수경사령부가 지금 정승화 측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상대의 이 지휘부를 장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은 그건 불법적인 지시죠. 지시를 받은 공수 1여단이 서울로 진입을 해가지고, 김포에서 서울로 진입을 해가지고 국방부 등을 장악하고, 여기에 수도경비사령관이던 장태환 소장이 정승화 측에 서서 저항하려고 했지만은 부하들이 이미 항명하고 해서 결국은 저항이 좌절되고 12월 13일 새벽이 되면은 서울의 이 통제를 전두환 세력이 하게 되고 전두환과 가까운 수도권 부대의 몇 개 부대가 서울로 들어오고 해서 결국은 일종의 쿠데타에 계획되지 않는 쿠데타에 결과적으로 쿠데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군대는 전두환 세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부터 복잡한 정치 상황을 거치면서 결국은 1980년 5월로 가는 거죠. 1980년 5월이 되면은 그때 삼김씨,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삼김씨가 이제는 민주화된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 해가지고 삼김씨가 한편에서는 격돌을 하고 한편에서는 또 그동안에 박정희 시대 때 눌려 있었던 욕구가 분출하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학생 시위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혼란이 계속되다가 전두환 세력이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전국으로 확대시키면서 본격적인 정권 장악에 나서고 거기에 반발한 광주에서 광주 사태가 벌어지고 광주 사태를 진압한 전두환 세력이 결국 권력을 만들어 가지고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녹음 테이프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일종의 다큐멘터리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